지금 중학생인데 지금 벌써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마스터해야 되지 않나?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나가야 되지 않나? 요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요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많은 중학교 학생들의 머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선행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실에 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교재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쟤는 고등학교 공부를 벌써 하네? 나도 이제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조바심이 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학습은 과연 필요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것에 대해서 특목고 그리고 명문대 출신 현직 교사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조금 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때 선행을 하긴 했었는데 그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식을 드립다 암기하면서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원 중간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간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답지를 달달달 외우면서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데 문제풀이 과정까지도 답지에 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테스트에 겨우겨우 합격해서 흐지부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즉, 그 선행은 저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선생님이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학원까지 다녔는데 왜 선행학습에 효과가 없지? 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중학교 범위의 수학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고등학교 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범위의 내용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 첫 선행학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 과거 이야기에서 바로 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선행에 대한 제 생각은요, 선행학습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이미 배운 과거에 배웠던 개념이나 학습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조건 하에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내가 배운 내용을 확실히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내가 그 개념, 그 교과 내용을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가 남에게 그 배운 내용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예요. 자, 우리가 가끔씩 그냥 머릿속에 대충 넣어놓은 공식을 읊는 것만으로 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이나 학습 내용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개념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학습 내용을 배웠다라는 것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존에 배웠던 것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선행학습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 바로 모든 학습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점차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학습,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도 점차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배웠던 그 학습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보다 크고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당연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행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선행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는 것은 좋다. 대신 그 선행을 할 준비라는 것은 내가 이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A부터 Z까지 온전하게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선생학습은 어디까지 나가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 사람마다 자신이 공부했던 양이 다를 것이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선행학습은 욕심내지 말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각자에게 최선이에요. 각자에게 베스트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먹어서 소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들 체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습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행은 어디까지?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선행학습은 중요해요. 선행학습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에 벗어나서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지금 벌써 고등학교 1학년 거를 마스터해야 되지 않나?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나가야 되지 않나? 요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전히 내 몸에 흡수하고 빈손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선행학습을 통해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행학습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학교 생활 하시다가 혹시 고민, 걱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열공하시고요. 안녕.